4강의 4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BTI가 등장했습니다. 예. 자, 어떤 MBTI 동료와 같이 일하고 싶으십니까? 본질적으로 MBTI 모르고는 요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MZ 세대들이. 그래서 아예 면접관님들이 그냥 MZ가 답변 잘하기 쉽게 MZ 관점으로 맞춰준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관님도 상당히 여러분들 이야기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MBTI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MBTI를 바라보실 때 어떤 뭐 특정한 이런 그쵸? MBTI가 더 좋더라, 카더라라는 데 너무 여러분들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편견이거든요. 사실 이 MBTI의 기본 개념을 들여다 보시면은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상황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함께 할 것인가,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이거를 인지시키기 위한 거지 누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동료를 얘기하실 때에도 결국은 어때요? 편견에 빠지지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이거를 묘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진정성 없는, 나는 다 잘 어울릴 수 있어. 이런 얘기 사실 좀 어긋나죠. 명확한 여러분의 스탠스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나 과몰입하시고 이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거니까, 저는 T니까, 저는 뭐 그쵸? 뭐 나는 MBTI에서 뭐 T인데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의존적으로 어떤 이 뭐랄까 이 개념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 MBTI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외향과 내향을 구분하는 기준은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어느 쪽에 쓰고 있느냐. 나로 향해 있으면 내향형에 가깝고요. 외부로 쏠려 있는 사람들은 외향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향보다는 외향이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유리하죠. 왜요? 남들이 나 혹시 뭐 하나?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저 사람 이렇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반응이 더 빠르죠. 그런데 나한테 에너지가 쏠려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외향을 선호하십니다. 실제 모 항공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지원자들한테 여기에서 혹시 아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뭔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뻔한 답변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고, 사실 이 아이여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합격으로 나간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주의하실 점은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특성을 살려내실 줄 알면 얼마든지 좋은 승무원,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역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향이어서 꼭 잘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자, 정보 수집 부분에서 S와 N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감각적인 이슈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감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육감, 아니면은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시는, 그쵸? 이런 분들 인투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과 살짝 괴리는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또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든지 좋은 협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감정에 좀 약간 휩싸이는지 아니면은 논리와 원칙을 위주로 생각하시는지라는 기준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다 보니까 논리와 이성보다는 고객에게 공감하고 뭐 감정이입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F가 좀 유리하게 보이긴 하지만 얘도 사실은 정말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지먼트와 퍼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기준점을 세우고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우리 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혁혁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 SJ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런 분들은 상황을 인식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자유롭기도 하고 유연하고 또 대응 능력이 좋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레귤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현실적인 또 그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떤 MBTI하고 일하고 싶은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히 나를 아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아는 거? 장점 위주로. 그 다음 이 장점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다른 유형을 얘기하실 때에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게 꼭 부족한 게 아니구나.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어야지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MBTI를 기내 상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내에서는 어떻게 이 성향들이 발휘가 되는가? 먼저 다가가죠. 먼저 다가갑니다. 근데 이제 I는 어때요? 깊이 있게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화 서비스에 훨씬 더 강점이 있죠. 손님 중에는 반 이상은 내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너무 활발하게 다가와서 막 개인적인 얘기 크게 하고, 정말 불편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I가 훨씬 더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S는 어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현들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투이션들은 자, 숨은 니즈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연결 주시면 굉장히 좋죠. 고객이 굳이 말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어때요? 인식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것까지. 그리고 이제 F 감정이입, 공감, 위로. 그리고 이제 팀 분위기를 또 잘 끌어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T 같은 경우는 원칙과 규정, 일관성 있는 서비스, 냉철한 판단. 이렇게 이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J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성실한 조직인의 모습. 그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고요. 이제 P는 의외로 이제 이분들이 조금 뭔가, 현실을 좀 도외시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도 이런 이레귤러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P를 인식해 주시는 거. 이거는 둘 다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거 이런 걸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관의 숨겨진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면접관님이 원하는 것은 MBTI에 대한 이해도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누군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이 가진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그래서 이걸 조화를 맞춰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MBTI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기본 베이스를 좀 깔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더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 결국은 메타인지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합을 맞춰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타인지적 측면의 어떤 감성적, 그리고 메타인지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나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거.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까지도 해서 시야를 넓히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한다,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그냥 무조건 뭐 양보해라, 배려해라 뭐 이게 아니라 그걸 알고 접근했을 때 더 정확하게 배려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차별화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MBTI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일단 나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나에 대한 이해 먼저 자신의 업무 스타일 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랑 같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나를 정확히 아는 거. 나를 아는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메타인지도 얘기했지만 감성 지능이라는 거 있어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제시했던 게 감성 지능입니다. 감성 지능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 그리고 타인을 아는 거. 내가 나를 셀프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을 서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역량.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감성 지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MBTI도 그런 성향적 측면이잖아요. 개인적 성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실 때 나를 먼저 아는 거, 그리고 타인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인가를 적절하게 조합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정 어떤 유형보다는 행동에 집중을 해주시라. 아까 뭐 P와 일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P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유사질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MBTI 잘 모르시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상호 보완,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1+1, 2가 아니라 더 큰 시너지 낼 수 있다 쪽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떤 MBTI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하면 샘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ENF와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시어 얘기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인데 먼저 내 얘기. 나. 그쵸? 나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측면이 있다. 알아야지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요. MBTI 질문 많이 나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 아까 1+1, 3 얘기했죠? 저 더하기 못한 거 아니고요. 네, 3. 자, 그리고 이제 이그젠플 한번 가겠습니다. 이그젠플. 네. 예시 한번 들어봐 줘야 되겠죠. 일하고 싶다까지 얘기했다면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은 있니? 경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중고신입, 경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자, 아르바이트 상황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서 스케줄이 갑자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아무래도 이제 ENFP라면 이제 S나 SJ 이런 형식이겠죠. 반대 성향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이 틀에서 벗어남이 좀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존의 루틴을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현실적 안정감을 더 챙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안정감이 깨지면 이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P죠, P. 이분들은 유연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오히려 바뀐 상황을 또 즐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유형을 제대로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을 가져오실 때도 적절한 예시를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겠느냐. 안정적인 서비스. 꼼꼼하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여기 SJ죠. 꼼꼼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료의 유연성.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나, 동료.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게 들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시해서 마무리 들으니까 그래, 믿음이 간다. 인과관계 좋다. 이렇게 그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지 앞에서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에피소드는 또 다른 거 가져오시고 도대체 MBTI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리다 보니까 임팩트를 못 주고 그렇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나 어떤 뭔가 방향성이 모호해지면서 면접관이 보시기 좀 힘들다. 뭔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얘기를 하네. 이런 인상을 주시게 되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아시는 거.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사기출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앞에서는 일하고 싶은 동료였죠. 근데 여기서는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 뭐 유사 질문이에요. 일하고 싶다면 일하기 힘든 동료도 있겠죠. 근데 이때도 역시 이제 특정 어떤 유형을 비난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상황으로 가주세요. 상황으로. 팀워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유사하게 약간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팀워크가 잘 되지 않는 걸 이제 MBTI로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굳이 MBTI를 묻진 않았어요. 묻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MBTI를 연결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거고, 또 이제 리더형인가 팔로워형인가 이런 질문도 역시 선택형 질문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뭔가 혼란을 줄 수 있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MBTI를 얘기하는 것도 나는 E니까, 나는 I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내가 활용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셔야 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고 이 균형점을 나는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안목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팀워크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매번 팀워크 잘한다고 하시는데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면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질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함께하는 팀플레이어로 가자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개념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와요. 근데 뭐가 더 좋을까? 내가 뭐 꼭 조장이나 아니면은 뭐 과대를 해야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멀티플레이어 컨셉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개념들을 좀 보완하면서 여러분들이 첨언을 할 수 있는 어떤 2025년 최근 신조어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다재다능한 옴니보어라는 컨셉으로, 요즘 최근 트렌드죠. 옴니보어형 인재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각각의 고객들이 다양한 어떤 취향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이, 성별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다양하세요. 이런 어떤 다양성에 맞출 수 있는 인재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고, 또는 다재다능하다라는 얘기, 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트라이브십이라고 해서 초개인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이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공진화,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상생과 팀워크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나는 리더이자 팔로워인데 함께하는 인재, 공진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다 라는 식으로 최근 트렌드 신조어들을 가져오신다면 훨씬 더 면접관님들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들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자꾸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단어 가져오시면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리더십을 얘기하실 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인사조직 전공하면서 리더십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리더십 전공자셔가지고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카리스마, 슈퍼 리더십 굉장히 많은 걸 공부를 했는데, 최근 얼마 전까지 나왔던 게 서번트 리더십이었어요. 누군가를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팔로워까지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서비스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리더십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한 번 더 진화된 유형이 뭐냐? 적응형 리더십. 포저티브 모멘텀이라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파해 나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긍정 멘탈. 그쵸? 초초긍정. 초 한 번 갖고 안 돼.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요즘은요. 워낙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 강의를 기획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쵸? 많이 힘들어하고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저만의 어떤 소신으로 인강을 제가 출시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도 잘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까지 새로운 개념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시고 답변에 녹여내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자 앞서 나가는 지원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MBTI 관련 질문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자소서 샘플이 있잖아요. 답변 샘플 한번 참고하시면서 말하다 미션 한번 꼭 해보시고, 자, 어떤 동료와 함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동료가 될 것인지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다음 질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